안녕하세요. 갓키스 북한정론TV 김정은 대부 시간입니다. 지난주까지는 김정은의 콤플렉스, 결단력 등 심리구조 전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부터는 김정은이 지난 8년 동안 북한을 어떻게 이끌어왔으며 또 향후 어떤 방향으로 대내외 정책을 추진해 나갈지에 대해서 평가 전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정은이 꿈꾸고 있는 세계, 그의 대전략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은 당위 국가 체제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정부가 아니라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일당 독재를 하면서 국정을 이끌어 나가고 있다고 생각하면 쉬울 것입니다. 북한은 헌법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선노동당의 영도 밑에 모든 활동을 진행한다고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에서는 당 국가 건설의 총체적 방향을 담은 노동당 규약이 우리 헌법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북한은 1967년 김일성이 반대파를 완전히 숙청한 이후부터는 노동당을 대표하는 수령이 모든 권한을 독점하는 1인 유일지배체제 국가입니다. 따라서 김정은의 대전략은 당규약, 헌법이나 김씨 일가의 어록 등을 종합 분석해보면 개념화할 수가 있습니다. 북한 체제가 나아갈 방향을 담고 있는 노동당 규약 전문을 보면 대내적으로는 사회주의 강성국가 건설, 대외적으로는 남한혁명,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온 사회의 김일성, 김정일주의화를 통한 사회주의 혁명가업 완수를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마디로 먼저 북한 내 사회주의 혁명을 기초로 해서 남한혁명까지 수행하고 그 이후 김일성 주체사상으로 일색화된 사회주의 국가, 이른바 김일성 조선을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일각에서 아버지 김정일과 달리 정상국가 지도자로서의 행태를 김정은이 보이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기본 전략 노선이 변했다고 평가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러나 당규약과 헌법에 규정한 체제 목표가 전혀 변화가 없으며 오히려 김일성, 김정일의 사당화와 핵보유국임을 명문화하는 등 오히려 퇴행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김정은의 체제 운영 전략을 김씨 일가 영구 통치 기반 구축, 북한식 사회주의 강국 건설, 한반도 공산화 통일 등 세 가지로 대별하여 추적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김일성 일가 영구 통치 기반 구축 문제입니다. 김씨 일가가 영구 통치하는 나라를 건설하기 위한 시도는 김일성, 김정일 어록, 유훈, 노동당 규약, 유일영도 체계 확립 10대 원칙 등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김일성은 생전에 아들이 못하면 손자대에 가서라도 혁명가업을 완수해야 된다고 수시로 강조했습니다. 김정일도 이른바 10월 8일 유훈을 통해서 김정은을 중심으로 해서 주체혁명 위협을 계승 완성해 나갈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프롤레타리아 독재 원칙을 깨고 부자 세습을 통해 권력을 승계한 김정은은 집권하자마자 2012년 4차 당대회를 소집하고 당의 지도적 지침을 주체사상에서 김일성, 김정일주의로 변경하고 온 사회의 김일성, 김정일주의 화를 당의 최종 목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노동당을 김씨 일가의 당으로 사당화함으로써 자신의 권력 정통성을 보다 확고히 하려는 조의입니다. 급기야 2013년에는 1974년도에 제정한 유일 영도체계 확립, 유일사상체계 확립 10대 원칙을 39년 만에 유일 영도체계 확립 10대 원칙으로 개정하고 제10조 2항에 우리 당과 혁명의 명맥을
백두의 혈통으로 영원히 이어나가며라는 조항을 삽입해서 대를 이은 백두혈통 세습을 명문화하였습니다. 둘째, 사회주의 강성 국가 건설입니다. 사회주의 강국 건설론의 연원은 사망한 김정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98년 김정일은 3년상을 끝내고 자신의 통치 시대를 본격적으로 개막하면서 소동구 사회주의권 붕괴 이후에 몰아닥친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 주민들에게 미래에 대한 비전을 심어주기 위해서 사상강국, 정치강국, 군사강국, 경제강국 건설을 목표로 한 강성대국론을 처음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이후 김일성 생일 100주년인 2012년도를 목표연도로 설정하고 북한 사회를 총동원 체제로 몰아넣었습니다. 이어 2010년 3차 당대표자에서는 아예 당규화까지 수정해서 노동당의 당면 목적을 사회주의 완전 승리에서 사회주의 강성대국 건설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런데 김정은은 집권하자마자 비현실적인 강성대국 표현을 쓰지 않고 강성국가, 강성부흥이라는 표현을 주로 사용하였습니다. 마침내 2012년 4차 당대표자에서는 당규하게 명문화된 강성대국 표현을 강성국가로 수정하였습니다. 대국에서 국가로 글자를 단 한자 바꾼 것이지만은 이 같은 김정은의 조치는 거의 실용적이고도 현실적인 리더십을 보여주는 상징적 행위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김정은은 온 사회의 김일성 김정일주의와 유일영도체계 확립, 경제핵 건설 병직 노선에 입각한 핵미사일 개발, 경제부문 자율화 확대와 경제중심 노선으로의 전환, 과학기술 강국, 문명 강국 건설 등을 강조하면서 사회주의 강국 건설을 국정의 제1과제로 더욱 심화 발전시켰습니다. 최근 들어 김정은이 강조하고 있는 자력갱생, 정면 돌파전, 새로운 전략무기 개발 등도 이러한 사회주의 강국 건설론의 연장선입니다. 셋째, 전술적 투 코리아 정책으로의 대남 전력전술 재조정입니다. 북한은 해방 이후 대남 정책 목표를 남조선 혁명을 통한 공산화 통일로 설정하고 대내 환경과 혁명 역량 변화를 고려하여 무력 도발 또는 평화 공세를 번갈아 구사해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북한의 대남 혁명 전략의 근간은 김정은 정권이 출범한 이후에도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김정은이 2012년 4차 당대표자에 2017년 7차 당대회에서 당규약을 전반적으로 손을 봤지만은 전국적 범위에서의 민족해방 민주주의 혁명 수행은 표현을 그대로 존치한 데서 잘 알 수 있습니다. 북한 내 민족해방 민주주의 혁명은 이미 1950년대 중반에 완료되었기 때문에 전국주의라는 용어는 당연히 남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종 목적에서도 온 사회의 주체 사상화를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로 보다 구체화하였습니다. 온 사회를 김일성 김정일주의화하여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한다는 것은 모든 남북한 주민들을 주체형의 인간으로 만들고 사회 전반을 주체상의 요구대로 개조함으로써 전 한반도를 김일성 김정일주의로 일색화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김정은은 집권 이후 남북관계의 발전보다는 정권 안정에 최우선을 두었습니다. 오히려 각종 도발을 통해서 내부 체제 결성에 활용하였죠. 그러다가 2017년 11월 핵 미사일 개발 완료를 선언한 이후부터는 우리의 평화체제 구축 노력에 호응하면서 미국과의 대화를 위한 징검다리로 활용하는 전술을 구사하였습니다.
2019년 2월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에서의 외교 대참사를 겪은 이후에는 미국과의 직거래 주안을 두면서 통미봉남 한국 패싱 전술로 다시 돌아섰습니다. 이 같은 김정은의 대남 전략 전술은 과도기적인 투코리아, 즉 선대의 유언인 남조선 혁명을 통한 공산화 통일은 잠시 수면하에 두고 선 정권 안정, 후 통일 공세를 노리는 전략적 선택이라고 평가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김정은의 과도기적 전술적인 투코리아 정책은 향후 비핵화 협상의 향배에 따라서 그 내용과 수준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김정은은 독단적이거나 적극적으로 북한을 이끌어 나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일관성 있는 세 가지 대전략, 김실과 영구 집권 기반 구축, 북한식 사회주의 강국 건설, 한반도 공산화 통일에 기초하여 행동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김정은의 3대 전략을 뒷받침하고 있는 핵심 수단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핵무기입니다. 그래서 김정은은 죽기를 각오하고 핵무기 개발에 올인했고요. 트럼프가 북한 사회를 개벽시킬 경제개발 청사진을 제시해도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시 북한의 겉모습만 보고 있는 건 아닐지요? 김정은의 선의에만 기대고 있는지는 또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대전략에 기초한 중장기 전략 전술이 아닌 단기 성과, 이벤트에만 매달리고 있는지 아닌지가 정말 저는 궁금합니다. 김정은은 새벽부터 새로운 전략무기 공개를 예고했습니다. 북한이 2017년 11월 핵미사일 개발 완료를 선언한 지도 벌써 2년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첨단 대량 살상 무기의 고도화, 다중화, 실전 배치를 완료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따라서 지금은 우리가 한가롭게 개별 관광을 비롯한 남북 교류 협력 확대를 얘기할 때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김정은의 대전략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한미 공조의 틈이 벌어지게 해서는 더더욱 안 되겠죠. 시간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소망에 근거해서 정책을 추진해서는 안 됩니다. 안보는 실험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보다 근원적인 대처가 필요할 때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콤플렉스와 야망의 승부사인 김정은이 장성택 등 그의 측근에게 들이대었던 칼을 우리에게 들이대는 상황이 올지도 모릅니다. 미래 세대가 아닌 지금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우리 국민들이 김정은의 초토화 전략 전술의 희생물이 되거나 그의 선처를 바라며 살게 될지도 모릅니다. 정부의 올바른 대응을 촉구하면서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다소 무거운 주제였습니다. 그렇지만 핵 문제를 비롯한 북한의 세부 전략 전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대전략에 대한 개념 정립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다음 주는 김정은이 권력을 장악하고 공고화하는 과정에서 정책이 어떤 역할을 수행했으며 향후 어떤 역할을 수행할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시어 대단히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